야 국어 풀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 누가 뭐라 해도 독서지. 난 진짜 비문학. 독서가 비문학인가? 아 근데 세대 차이 나네 진짜. 아 세대 차이 나네 진짜. 아니 누가 말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이번에 딱 준비했어요 저희가. 비문학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독서. 아 맞아 독서. 아 나 진짜. 저희 때는 라떼는 비문학이었어가지고. 사실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비문학 독서 풀 때 자기가 잘 접하지 않았던 분야 푸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잖아. 맞아. 생소한. 그치. 서로 문과고 이과니까 좀 반대되는 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어려운 지문 잘 푸는 법 저희만의 꿀팁을 말씀드리고자. 맞지? 이 확실히 근데 문과니까 내가 과학기술이 진짜 어렵긴 했어. 그니까. 근데 이게 다른 경제나 철학은 몰라도 과학기술은 솔직히 배경 지식 이런 걸 쌓을 수가 없잖아. 맞지. 그치? 아니 내가 지금 그 비문학 독서 좀 맞겠다고 갑자기 과학을 공부하고 있을 순 없잖아.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배경 지식 없이도 어떤 식으로 과학기술에 접근을 했는지 풀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딱 보니까 지금 딱 두 지문이 있네 지금. 이 두 지문을 지금부터 몇 분? 30분? 30분? 두 지문 30분 동안 30분도 빡세요 사실. 그럼 지금부터 30분 동안 두 지문 풀어보겠습니다. 꼬리. 고고링! 아 이거 레전드 지문이네. 그러네. 뭔지 알아? 이거 장난 아니었지 이거. 브라해? 나는 이은학이다 해. 와 어렵다. 아니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근데 경제도 진짜 어렵지 않았어? 경제도 진짜 어려웠어. 이거 경제는 문과라고 잘 푸는 게 아니에요? 자. 뭔지 알지? 일단은 어떻게 바꿔? 내가 원이니까 쫄리네 이거. 28번에 5번. 아 맞았어. 원이 다 맞았어. 와 나 다 맞았어? 뭐? 아! 진짜로? 그럼 일단 우리가 처음에 한 게 과학기술이었잖아. 그치. 이거 어땠어? 너 이제 문과로서 풀 때 어떻게 풀었는지 어떻게 읽었는지 설명 좀 해줘 이거. 일단 이제 과학기술 지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평가원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못 풀게 문제를 내진 않아. 맞지. 그러니까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지문을 사실 제대로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문이 제일 맞지, 중요하다. 뭐 과학기술을 내가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게 큰 것 같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뭐야, 이렇게 이게? 구조도를 그리거든요. 이걸 옆에 실제로 쓰는 거야 모의고사 볼 때? 그래서 약간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첫 페이지 이런 거 백지 있잖아. 뚜껑 열 백지? 때, 아. 뚜껑 열 때 여기 비어 있는 건가? 아 어. 난 그걸 항상 옆에다 이렇게 두고 같이 풀었어. 진짜? 커닝 페이퍼 아니야? 집에서 갖고 온 거지. 이거 써왔지. 무슨 소리세요? 그러니까 이 구조도도 훈련이 엄청 필요해. 이게 조금 더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은 진짜 이 구조도를 보고 문제를 풀어도 될 정도로 구조도를 잘 정리할 수가 있어. 지문 중심으로 이제 푸는데 응. 이 지문을 잘 읽기 위해서 구조도를 활용했고 그치? 근데 그 구조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맞아. 그러면 그 구조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 좀 해줘. 구조도 그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랑 시간. 학자 이름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되고 학자 이름. 그다음에 약간 전문 용어. 일단 그걸로 큰 뼈대를 잡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도 약간 비교적 전문 용어 틱한 거. 그래서 여기 제 거 보면은 이렇게 16세기 전반, 후반 또 좀 내리면 17세기 후반 그리고 또 중국으로 가서 16세기 말 17세기, 18세기 이게 다 그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는 게 되게 커. 학자 같은 것도 여기 다 썼거든 내가. 근데 그림으로 했네? 그리고 이게 약간 애초부터 지구가 뭐 어디 돌고 이런 거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쓰는 것보다 그냥 지구, 태양하고 이렇게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잖아. 그치. 여기까지가 아리스토랑 푸 어쩌고 씨의 영역이다. 음. 근데 이게 또 쓰다 보면은 위에 거랑 연관을 짓는 맞지? 게 나와. 어. 갑자기 뭐 브라해는 아리스토텔레스 걸 못 버렸다 막 이런 어. 문제 나오잖아. 그럴 때 약간 이런 화살표 표시를 해주는 거야. 아 연관이 있다. 어. 영향을 받았다. 어. 아. 이런 걸 하면은 확실히 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 눈에 들어오는 거랑 머리 이해하는 게. 29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포인트들이 잘 찝어져 나온 문제야. 글 하나가 한 문제로 요약된 느낌? 그치, 약간 그런 느낌. 왜냐면 서양의 우주론이 사실 바탕이잖아, 중국 빼면은. 그치? 그래서 이런 거에서 내가 구조도에 잘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가 보여. 예를 들면은 여기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킨 형이상학 이런 단어나 아니면 단순성 여기서 나 단순성 여기다 썼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썼으면 구조도를 잘 그린 거야. 근데 이런 걸 쓰면은 기억이 진짜 잘 나. 이게 또 약간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구조도를 진짜 완벽하게 잘 그리면 사실 구조도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 중국 때는.
그럴 땐 약간 이걸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이 지문에 얘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는 위치를 거야. 찾는 거구나. 실제로 어땠냐면은 성리학이 나왔는데 성리학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내가 찾았는데 성리학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 딱 성리학이 여기 있는 걸 알잖아? 그럼 성리학이 위에가 어디야? 17세기 운명시잖아. 그러면 여기를 바로 가서 바로 갈 수가 찾기가 있다. 쉬워. 사실 나도 지문 중심인데 나는 지문 중심일 때 어떻게 읽냐면 항상 질문하거나 스스로 약간 문제의식 갖고 있거든. 근데 얘께 진짜 비교적 깔끔하긴 하네. 진짜 뭘 안 했는데? 그치? 이게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삭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됐다 하잖아. 응. 아 그럼 신플라톤주의는 뭔데?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혼자 물어보고 넘어가. 아, 나는 질문하거나 문제의식 가지면서 그걸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함이야. 결국에는 이거를 수단으로 쓰는 주디는 거지. 쓰는 걸로 쓰는 거지. 주디가 생각했을 때 배경 지식이 없어도 뭐 구조도를 그리거나 잘 이해하면서 풀면은 풀 수는 있다. 배경지랑 상관없이 사실 과학 기술은 다 메커니즘이 비슷해. 기술은 맨날 얘 돌아가는 원리 이런 거 나오고 이러니까 그치. 그거를 내가 구조도를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하면은 그걸 이해하는 것도 하고. 오케이. 이러니까. 일일 국어황. 오케이 그 인정. 이제 내가 인정. 네, 설명을 해볼 건데 일단 나는 기본적으로 글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 구조 파악. 그러니까 어떤 글이든 공통되는 구조가 몇 개 있어. 평가원 기출 분석을 해보다 보면 뭔 한 말인지 알겠다. 5개 안으로 구조가 정리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항 대립 같은 요소가 많이 나오고 문제와 해결, 질문과 대답, 그다음에 통시적. 아까 과학 지문 같은 게 통시적으로 내려가면서 이항 대립이 되는 지문인 거. 아니면 어떤 일이 진행되는 단계를 설명하던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한 이 5개 정도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무조건 그 5개 안으로 정리가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떤 거 같아? 어떤 구조인 거 같아? 시간 통신? 시간 통시. 시간 통시. 맞아, 그것도 맞는데 내가 여기서 다 있는 거 아니야? 주요하게 봤던 구조는 뭐였냐면 문제 해결이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문제가 제시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이 지문의 구조였단 말이야. 일단 1문단은 어떻게 읽었냐면 어떤 국어 지문을 읽을 때든 1문단이 무조건 제일 중요해. 왜냐면 1문단을 읽으면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문단은 무조건 정독해서 읽어야 되거든. 1문단에서 뭔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잖아. 그렇지. 그럼 나 무조건 체크를 해. 그래. 이 1문단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라는 개념이랑 경상수지라는 개념이 나왔어.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네모를 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1문단에 어떤 개념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그 글의 주제니까.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 이게 이 지문에 나오는 문제야. P가 제시된 거야. 그럼 난 옆에 P라고 쓴다 실제로. problem? 영어로. problem 이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꼭 표시해주는 요소들이 있어. 부정 표현 같은 거. 여기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잖아. 고정 환율 제도에 X를 쳐주는 거야. 금 본위 체제랑 브레턴 우즈 체제가 이항 대립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항 대립되는 요소는 이렇게 꺽쇠를 쳐가지고 비교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되게 체크를 많이 해주는 게 이런 예외적인 경우라는 게 있어.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이런 거는 문제에 거의 무조건 나와. 실제로 이게 킬러로 나온 거야. 아 진짜? 아까 누나가 말했던 대로 시간 같은 거는 체크를 해줘. 동그라미 쳐서. 여기 1970년대 초 이 문단 보면은 막 엄청 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경제 지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엄청 나오잖아. 그런 거는 무조건 화살표로 위아래로 체크를 해줘. 뭐 예를 들어 적자가 누적됐다. 그럼 적자에다가 이렇게 위 화살표를 쳐주는 거야. 그래서 금 준비량이 급감했대. 그럼 금 준비량에다 아래 화살표 쳐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볼 때 이해가 확 되는 거지. 아까 P가 나왔잖아. P가 나왔으니까 S가 언젠가 나오는 거야. S 뭐 솔루션? 솔루션이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평가절하, 두 번째가 평가절상. 그걸 S1, S2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S1과 S2가 불가능해. S1 불가능, S2 불가능. 그래서 P가 커진다.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문단이 이걸 쫙 보면은 이해가 확 되는 거야. 경제 지문에서 잘 쓰이는 구조가 이거야? 그치? 어떤 지문이든 난 이런 걸 쓰는데 경제 지문에서는 특히 PS 구조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수치 증가 감소 표시해 주는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과생이어도 경제에 대한 지식이 잘 없어도 이 너가 말한 주된 구조 두세 개 정도 그치. 알아두면은 그치? 그걸 접근하면 잘 풀 수 있다는 맞지? 거네. 경제는 이렇게 푸니까 거의 안 틀리더라.
되게 좋군. 괜찮다.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내가 구조도 그리는 거랑 되게 원리가 비슷하거든. 그치. 근데 얘는 굳이 옮기지 않아도 어쨌든 지문 위에 바로 표시를 하는 거니까 그치. 그거를 좀 덜 놓칠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오히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구조 독해를 한다고 이해를 꼭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야.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맞아. 이건 도구일 뿐이지 뭐 구조 독해를 하니까 알아서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맞아. 생각을 하면 안 돼. 되게 좋은 말 해줬는데 저도 사실 국어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독해력을 생각하거든요. 그치. 그게 본질이고 아무래도 원희 말대로 내가 이거를 했다고 해서 뭐 이런 게 썼다고 해서 내가 이해 잘했다고 생각하면은 아예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치. 그래서 나는 일부러 막 안 쓰는 이유도 뭐냐면은 거기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서. 아, 그치. 그래서 난 어떤 식이냐면 나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구나 하면 그때 딱 그 밑줄 쳐. 거기에서. 하지만은 원희 말대로 본질과 그 도구를 구분할 수만 맞지, 있다면 맞지. 이걸 쓰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다 읽어봤잖아. 드디어. 아, 근데 오랜만에 푸니까 음. 개빡세. 어렵긴 해. 어려워, 진짜 어렵긴 진짜. 해. 너무 어려워.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모르는 분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푸는지 지금 말씀을 드려봤는데 누나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느낌인 거야? 근데 일단 이 배경 지식 없는 가정이 너무 중요한 게 사실 그 대표 주자가 나일 듯. 어. 왜냐면 일단 이과 애들은 기본적으로 과학 기술에 대한 좀 친근함이 있잖아. 기술은 없을 수 있어도. 음. 근데 나 같은 문과생들은 사탐도 경제가 아니야. 윤리랑 이런 거. 아. 그럼 경제도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경제도 지식 없고 과학도 지식 없고 기술도 지식 없고 문과랑 우리한테 경제 아닌 게 있는 거는 아니다? 철학밖에 없는 거야. 아. 그래서 난 철학 질문이 나오면 그렇게 반가웠어. 그래서 약간 내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배경 지식이 없는 거를 나는 구조도로 대체를 한 거야. 과학 기술 같은 게 나오면은 지문을 아무리 집중해서 읽어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가시화시키는 걸 좀 초점을 뒀어요. 아, 그래서 구조도 더 그리는구나. 그치. 과학기술 지문 이해가 안 되면은 좀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도식화를 해서 구조도를 그려서 이해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원희는? 일단 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글의 핵심을 파악하려고 했다. 저는 간단하게 뭐 배경 지식이 조금 그래도 더 쌓고 싶다면은 전문 서적을 볼 필요 없고 맞아. 책 언제 읽고 있어? 절대. 그냥 기출들을 활용해서 관련 지문들을 조금 읽고 나면은 그래도 좀 배경 지식이 전보다는 좀 쌓고 문제가 친근하게 보인다. 맞아. 네. 그리고 사실 오늘은 진짜 비문학에 대해서만 한번 해봤는데 이 외에도 더 궁금한 뭐 풀이법 과목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아 신기하다. 부피 밀도 몰라도 살아갈 수 있구나. 잘 살고 있잖아. 너무 잘 살 수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대충 느낌이 비슷한 거. 그러니까 난 부피랑 밀도를 사실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 근데 비슷하긴 하긴 하잖아.